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이번 학기도 벌써 절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벡터를 이용한 미적분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페르데이 법칙을 이야기를 할 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장의 선적분으로 이제 표시되었었는데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일의 개념인데요. 물리학에서. 그 일의 경우에 보면은 흰 벡터 F하고 이제 변이 dr 벡터의 내적을 취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미소 1이라고 하죠. 그래서 dw를 F 내적 dr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F 벡터를 어느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2를 쭉 우리가 적분을 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한 경로에서 우리가 이제 한 전체 2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 XY 좌표에 1,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0, 1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동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경로를 택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A, B, C 이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F 벡터가 각각 이제 XY 성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힘 벡터와 우리가 이제 변이를 내적을 취해서 1, 0에서 0, 1까지 갈 때 2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로 A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dw라고 하는 것을 F 내적 d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w라고 하는 것은 dw를 우리가 이제 이 지점을 이름을 A에서 B라고 붙여봅시다.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A에서 B 지점까지 적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경로를 표시해 줘 가지고 A라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2를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A라는 경로를 보게 되면은 A라는 경로는 우리가 함수로 표시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x가 0일 때 1이 되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dy는 마이너스 dx의 관계를 갖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 내적 dr 벡터라는 것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dr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써볼 필요가 있겠는데 dr 벡터라고 하는 것이 A 경로를 따라가면서 생기는 변이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을 써본다면은 dx, dy 이런 성분일 텐데 이 dx, dy가 여기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dy가 마이너스 dx의 관계를 갖는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f.dr을 써보면은 자, exy 빼기 3의 dx 더하기 x제곱의 dy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경로를 A라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 계산을 하게 되니까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y는 1 빼기 x가 되니까 2x에 1 빼기 x 그 다음에 빼기 3 있고 이제 dx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x제곱 dy인데 dy는 마이너스 dx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x제곱 dx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나면은 이 dw라고 하는 것이 dx만의 이제 이 변이 적분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전체 1w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x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부터 0까지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이 출발점과 끝점도 잘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의 식을 이제 써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x 적분을 한다. 자, 이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있고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 더 있군요. 그래서 dx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를 우리가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자, 그래서 0일 때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3이 되겠군요. 자, 또 다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자, A, B, C에서 우리가 A를 했는데 C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C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F.
dr을 이제 먼저 적어보게 되면은 앞에와 같이 2xy 빼기 3의 dx 더하기 x제곱의 dy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자, 이 1, 0에서 우리가 1, 1이 되는 지점을 이제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 지점을 A, C, B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은 이 적분은 우리가 C를 따라가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은 A에서 C로 가는 적분에다가 C에서 B로 가는 이 두 개의 적분의 이제 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는 X 값은 1로 고정되어 있고 Y 값만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f.dr이라고 쓴 데서 dx는 0이 되고 x는 1의 값을 가지면서 이제 y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니까 지금 앞부분 dx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x제곱 dy인데 x가 1에 해당이 되는 경우니까 1 dy 되고 y는 0에서 1까지 적분 해서 a에서 c까지 적분을 바로 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C에서 이제 B로 가는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Y가 1로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DY가 0인 경우겠죠. X가 이제 1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0까지 가고 2xy 빼기 3 dx를 하게 되는데 y가 1이라는 값으로 또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2x 빼기 3 dx 이런 적분만 이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그냥 1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적분을 해보면은 x제곱 빼기 3x 1부터 0까지. 자, 그렇게 해서 1 빼기에 1 빼기 3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게 되니까 플러스 3 값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경로 B에 대한 선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B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인데요. 따라서 극좌표를 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1이니까 x를 코사인 세타, y를 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dx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dy는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f.dr을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2xy 빼기 3이니까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3에다가 이제 dx 부분이 있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쪽 방향 그러니까 x제곱이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에 우리가 dy를 곱하게 되니까 다시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d 세타로 이제 묶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 자, 그리고 코사인 제곱 다시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 쓰도록 하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하고 이제 d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1, 0에서 0일까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것은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의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겠군요. 자, 요것하고 요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의 미분이 그 값이 되죠. 자, 그렇게 되고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겠군요. 마이너스가 붙고 더하기 사인 세타 해서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되겠군요.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이제 해보게 되면은 자, 2분의 파이일 때 사인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없고 사인 다시 플러스 1 되고 빼기에 이제 0이 나오니까 없고 마이너스 3 하고 다군요. 해서 다시 3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ABC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았는데 다 똑같이 3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선적분은 우리가 경로를 어떤 것을 택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주는 것일까요? 자, 경로에 상관없이 이 선적분 값이 항상 같을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금방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흰 벡터를 x 성분도 x, y 성분도 x로 쓰여지는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선 a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y가 1 빼기 x가 되는 경우니까 그것을 써보게 되면은 f.dr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dx, 그 다음에 이제 다시 y 성분이 이제 x가 있고 이 dy를 해야지 될 텐데 dy는 마이너스 dx죠. 그래서 x dx가 돼서 이건 이제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a를 따라가는 이 f.dr이라고 하는 적분은 그대로 0이 돼버린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우리가 c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지금 이 f.dr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앞서 했던 것처럼 A에서 C 지점으로 갔다가 B 지점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적분을 하는 것이 A에서 B로 가는 적분하고 더하기 A에서 C였죠. C로 가고 C에서 B로 가는 적분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 A에서 C로 가는 동안은 X가 1인 경우이니까 F는 1 되는 성분을 갖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 경우에는 y만 바뀌게 되고 0부터 1까지 1 dy 해서 앞서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반면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x는 변화가 있는데 y를 우리가 이제 1로 잡은 경우죠. 근데 여기 뭐 y가 등장되지 않으니까 그냥 x d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앞에서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2분의 x제곱에 1부터 0까지 적분이니까 1 빼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오는군요. 자, 따라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던 A 경로를 갔을 때는 0이었는데 C 경로를 갔을 때는 2분의 1이 나와서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적분이 경로에 무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어느 경우에 이 선적분이 경로에 무관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캘큘러스에서 우리가 펀더멘탈 티어렘이라고 불렀던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은 fx를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할 때 만약 이 fx라는 함수가 또 다른 함수 w라고 이번에 불러볼까요? w의 x 드리버티브였더라면은 바로 우리가 정적분을 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 정적분의 값이 끝 지점에 w의 값의 이제 차이로 얻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는 것을 a에서 b까지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결과를 보면은 끝점의 값 wb, wa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확장한 것이 바로 지금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앞서서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이그젬플의 특징이 하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f라고 하는 벡터 함수가 또 다른 스케일러 함수 w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지는 그럴 경우가 됐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번 우리가 앞서 썼던 f라는 벡터를 다시 보게 되면은 경로에 인디펜던트 해줬던 경우에는 x 성분이 2xy 빼기 3 됐었고 y 성분이 x제곱 이렇게 이제 됐었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금방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w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되죠? x제곱 y 빼기 3x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w의 x 드리버티브 편미분한 것이 2xy 빼기 3이 될 것이고 y에 대한 편미분이 x제곱 돼서 바로 이 f라고 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w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가 됐었던 이 x 성분도 x고 y 성분도 x였던 이 함수의 경우에는 이 어떤 포텐셜 w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당장 볼 수 있었던 것 하나는 이 첫 번째 예는 그레디언트 w로 false가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었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f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dw라고 하는 이를 놓고 볼 때 f.dr 변이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이 그레디언트 w의 dr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디렉셔널 드리버티브라고 해가지고 이 r 방향으로 우리가 변이 되는 것을 만약에 파라메트라이즈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길이 요소 S였다고 불러봅시다. 즉 바꿔 말해서 이 gradient W 내적 d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S 방향으로 미분을 했다. 이거 편미분이라고 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S 방향으로 우리가 미분을 했다라고 하는 디렉셔널 드리버티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바꿔 말해서 F라고 하는 힘이 gradient W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1의 dW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S 방향으로 편미분 취한 것으로 이제 얻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여기 DS가 곱해져야지 맞겠군요. 디멘전을 따지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할 수가 있었고, 앞서서 봤던 우리가 펀더멘털 시오렘하고 같은 경우가 되어가지고, 이 진행하는 과정은 상관이 없고, 끝점의 값에서만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 F라고 하는 것이 W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털 시오렘 오브 캘큘러스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힘 F가 어떤 스케일러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정적분이 경로에 무관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이 F가 과연 어느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 W로 표시될 수 있는지, 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F라고 하는 것 앞에다가 다시 컬을 취해 줘가지고 만약 이 컬이 0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F가 어떤 스케일러 함수 W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컬 F가 0이 되게 되면은 F는 그레디언트 W로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항상 이러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인데요. F가 만약에 그레디언트 W로 표시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컬을 취하게 되면은 컬 그레디언트 W가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컬의 공식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이 x, y, z 컴포넌트가 어떻게 될까요? d dx, d dy, d dz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dw dx, dw dy, dz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컬을 취하는 오퍼레이션 해보게 되면은 x 성분만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d dy, dw, dz 빼기 d dz, dw, dy 이것이 이제 x 성분이 될 텐데요. 바로 보면은 아이덴티컬리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z 성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레디언트 w의 컬을 취한 것은 항상 0이 된다라는 이제 아이덴티티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컬 그레디언트 w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떤 벡터 함수 f가 있을 때 거기에 컬을 취한 것이 0이 되게 되면은 f는 그레디언트 이 w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의 경우처럼 벡터 함수 f가 어떤 스케일러 함수 w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컨서버티브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물리에서 한 좋은 예가 전기장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점전화 Q가 만드는 전기장 벡터 E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R 단위 벡터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E라는 것이 컨서버티브 필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스케일러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이제 표시가 되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R이 0이 아닌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0이 되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되어 가지고 이 E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R이 0이 아닌 경우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그레디언트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답을 먼저 시도를 해보죠. 자, R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피리컬 코오디네이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를 이 스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그레디언트를 써야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복습도 할 겸 이 그레디언트 어떤 F라고 하는 것을 이 각 좌표에 썼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끌어냈던 걸 한번 복습 삼아서 다시 볼 텐데요. 어떻게 끌어냈었나 하는 걸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df라고 하는 것을 r, 세타, phi 이 좌표계에서 우리가 표시를 해봤다면은 df, dr
이렇게 이제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와 파이에 대한 이런 미소 변이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길이 요소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dr이 있었고 r d 세타, 그 다음에 r sin 세타 d 파이, 이것이 이제 길이 요소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이제 상관없겠고, 두 번째는 r d 세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r분의 1을 하고 다시 이제 r을 곱해주게 되면은 r d 세타를 묶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r sin 세타 df d 파이 한 다음에 길이 엘리먼트에서 r sin 세타 d 파이.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길이 단위로 썼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레디언트의 성분에 해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레드 f라고 하는 것을 벡터 형태로 표시를 했더라면은 이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1 df d 세타가 있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r sin 세타분의 1의 phi, 그 다음에 phi 방향의 단위 벡터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벡터 표시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적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r분의 1은 r만의 함수니까 세타에 대한 편미분이나 파이에 대한 편미분은 없어지겠군요. 그래서 이제 r 방향 이 성분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r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r 제곱분의 1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r 방향 단위 벡터니까 위에 전기장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2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죠?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가 되겠군요.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E라는 것이 바로 이 스케일러, 우리가 이제 전기장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레디언트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서버티브 필드의 예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F라고 하는 벡터 필드가 있고, 이 F라는 벡터 필드를 A에서 B 지점까지, 즉 A라는 점이 있고 또 다른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경로를 우리가 주고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선적분을 하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F라고 하는 것이 컬 F가 0이 되어 가지고 따라서 F라는 것이 W라는 것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 선적분을 하는 것이 그레디언트 W의 ds 선적분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B 지점에서의 W 값에서 A 지점에서의 W 값을 뺀 것으로 표시될 수 있다. 즉 바꿔 말하면은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확정한 개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2차원으로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이 타원 형태의 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면의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적분을 한 것을 이 면의 바운더리가 되는, 그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패곡선이 될 텐데요. 둘러서는 이 패곡선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즉 앞서서 우리가 어느 경로를 잡았을 때 이 경로에 대한 적분을 끝점, 즉 바운더리가 되니까 이제 끝 지점 A와 B 두 점이 될 텐데요. 그 점에 대한 이 함수 값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써보죠.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이제 x, y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여기에 나와 있는 a라고 하는 이런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을 이 a 면적을 둘러싸는 지금 c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의 바운더리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편미분 기호를 적듯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라는 것이 a의 바운더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c에 대한 또는 da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적분을 위해서 우리가 y에 대해서 편미분된 함수 dp, dy를 면적 a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을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y에 대한 편미분한 것을 잡을 때는
적분을 y쪽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면적 a를 지금 이 왼쪽 끝 지점을 1, 오른쪽을 2라고 하고 아래로 둘러싸는 이 바운더리를 YL, 위쪽을 이제 YU라는 함수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dp, dy의 a에 대한 면적 적분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y는 이제 yl에서 yu까지 적분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p 함수의 x, y를 이제 yu에서 yl까지 적분하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놨을 때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게 되면은 x를 이제 a에서 b 지점까지 적분을 해가는 전체 이제 면적 적분하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y는 yu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 즉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1에서 출발해서 yu를 따라서 이 지점까지 가는 그 적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빼기 pxyl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 yl을 따라서 이제 적분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이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것을 대신에 마이너스를 이제 b에서 a까지 적분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b에서 a까지 적분하는 것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x, y, l이 이렇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yl을 따라서 b에서 a까지 적분하는 것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니까 즉 2에서 1로 가는 적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온 이 적분은 1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1로 돌아오는 그런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분을 표시할 때 한 바퀴 돌아오는 적분을 이런 식으로 인티그랄에 동그라미를 쳐서 합니다. 그래서 뭐 O 인티그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는 이제 패곡선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패곡선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1로 돌아오는 적분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의 이 O 인티그랄의 p d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은 이제 말한 대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라는 것을 따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dp dy를 면적 a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p dx 이 패곡선 적분이 되니까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dq dx를 우리가 다시 면적 a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겠는데요. 자, x에 대한 편미분이 있으니까 적분도 우리가 x쪽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빗금친 부분으로 적분을 먼저 하고 y를 이제 CSD까지 적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아래 지점을 3, 위 지점을 4라고 하고 왼쪽을 둘러싸는 것을 XL, 오른쪽을 둘러싸는 바운더리를 XR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적분은 이제 이 Q라고 하는 것을 XR에서 QXL을 뺀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적분을 이제 우리가 Y에 대해서 C에서 D까지 적분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은 3에서 4 지점으로, 즉 이제 C에서 D까지 가는 Y 적분인데 XR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XL 되는 것은 이제 돌아 내려오는 경우니까 이번 경우에는 적분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O 인티그랄의 Q의 dy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부호가 앞의 경우가 이제 달라졌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었던 이 두 가지를 이제 써보게 되면은 이 PDX를 패곡선에 대한 적분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 dp dy 면적 적분이고 Q 경우에는 dq dx 플러스로 쓰여지겠습니다. 이 두 개씩을 이제 우리가 합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 dx 더하기 q dy를 패곡선 적분한 것이 dq dx 빼기 dp dy의 면적 적분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 우리가 P와 Q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더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패곡선을 따라서 접근한다고 할 때 P dx, Q dy 이 성분을 다 갖게 때문이죠.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적분을 할 때도 f 벡터, dr 벡터 또는 ds라고 해도 좋죠.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2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은 바로 fx, dx 더하기 fy, dy 꼴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적분을 한 데서 이제 pq라고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fx, fy라고 이제 불러도 좋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를 다시 써보게 되면은 f.dr이라고 하는 거를 2차원 폐로에 대해서 했더라면은 오른쪽에 나온 이 공식은 dfy dx 빼기 dfx dy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의 어떤 면적 적분을 그 면을 둘러싸는 패곡선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이 경우를 우리가 그린스 요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린스 요렘을 다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F라고 하는 벡터 필드를 dr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E를 정의할 때 썼던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가 패로 C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을 하는 그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패로를 1지점에서 2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패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1에서 2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그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패러를 통해서 한 1W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린스 요렘을 써가지고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이 패러로 둘러싸인 면적 A에 대해서 dfy dx 빼기 dfx dy다. 자,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본 꼴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케일러의 그레디언트로 만약에 표시가 됐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fx는 d phi dx가 된다는 이야기고 fy는 d phi dy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관계를 우리가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즉 그린스 요렘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fy가 d phi dy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dy dx 빼기 dx dy,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미분을 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0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f라고 하는 것이 컨서버티브 필드다라고 하는 것은 컬이 0이다 라는 말로도 했었고, 또 f가 어떤 스케일러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시된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달리 이 f라고 하는 것이 컨서버티브 필드가 되게 되면은 어떤 패러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성질을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즉, 컬 f가 0이 되면은 f가 그레드 파이라는 말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f의 패로 적분이 0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이덴티컬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아이덴티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패러를 잡는 공간이, 지금 패러를 하나 잡았다고 칩시다. 이 패러를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오므라뜨려 가지고 이 원점 한 점에 다 이제 모을 때, 그렇게 하는 동안에 f라는 함수가 싱귤리티가 없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걸 뭐 simply connected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simply connected region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동치다, 같은 의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물리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등장될 경우가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경우가 나중에 자기장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것 신경 쓰지 않고 이 세 가지는 같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PQ를 한번 달리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P를 마이너스 VY라고 잡고 Q를 VX라고 잡게 되면은 이 2차원 면적 적분은 Q 자리에 VX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고, P 자리에 마이너스 VY가 들어왔으니까 요 표현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이 이 X 성분을 X에 대한 편미분, Y 성분을 Y에 대한 편미분 해서 쭉 더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되살리시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차원에서의 다이버전스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면적적분의 형태는 2차원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면적적분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적분 경우를 보도록 하죠. 선적분 경우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p dx 더하기 q dy라고 하는 것이 p 자리에 마이너스 vy dx 해서 이제 vx dy. 자,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얼핏 봐서 눈에 금방 들어오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dr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회로를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양, 그 이제 미세 변이를 우리가 dr이라고 하면은 그 dr을 우리가 x 방향 성분이 dx, y 방향 성분이 dy가 되는 이런 이제 벡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수직이 되는 방향을 우리가 n-이라고 하고 그 길이를 ds다라고 이제 해서 n-ds라는 벡터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x방향 성분이 dy 이번에는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dx가 되는 이런 벡터를 잡아보게 되면은 dr 벡터와 이 n@ds 벡터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 내적을 취해보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이제 이 n@d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멀 방향의 이 미수의 변이 벡터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v 벡터와 n@ds라고 하는 것에서 내적을 취해보게 되면은 바로 vx 어떻게 되죠? vx의 dy 빼기 vy의 dx 이런 형태가 돼서 앞서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적었던 바로 이 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2차원의 다이버전스를 면적 적분한 양이 지금 그것을 둘러싸는 회로에 대해서 v라는 벡터를 이 노멀 방향 벡터를 이렇게 이제 곱해 가지고 회로 선적분을 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차원에서의 다이버전스 세오렘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2차원 벡터 함수 f의 선적분을 그린 세오렘을 써가지고 면적적분으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f에 대한 패곡선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이 지금 이 2차원 면적 a에 대한 면적적분으로 쓰여진 경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인티그란드 파트를 잘 보시면은 좀 눈에 익숙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f라고 하는 벡터의 컬의 z 성분을 따져보게 되면은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dfy dx 빼기 dfx dy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z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컬 f라고 하는 이 벡터를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z 성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면적 적분을 어떻게 다시 써볼 수가 있냐라면은 컬 f의 z 단위 벡터 dx dy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z 단위 벡터에다가 dx dy 면적 요소를 곱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dx dy라고 하는 이런 변의 길이를 갖는 작은 미소 면적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방향 벡터 z가 대응되어 있는데 이 z라고 하는 방향 벡터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면적 벡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 시그마라고 이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면적도 하나의 벡터 취급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인데요. 그 벡터의 방향은 물론 이 법선 방향이 되고 벡터의 크기는 면적을 이제 뜻하는 것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의 장점이 뭐냐라면은 앞서서 나왔던 이 벡터 f, 벡터 함수 f의 이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두 벡터의 내적처럼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온 이 면적적분도 컬 f라고 하는 벡터와 그 다음에 면적 벡터 d 시그마의 내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 뜻은 뭐냐라면은 지금 f.ds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스케일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온 컬 f와 d 시그마의 내적도 스케일러가 될 텐데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금 물론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은 이 선적분이
지금 2차원 XY 면에 있는 어떤 패곡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비스듬하게 이제 기울어진 면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패곡선, 그리고 이제 그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A를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면을 비스듬한 면이라고 했는데 좌표축을 잡기에 따라서는 또 XY 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스케일러라고 하는 말은 어느 좌표에서 잡든지 간에 값이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면은 이 그린 시오렘이 우리가 XY 면에서 우리가 증명을 하고 또 이제 이거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비스듬한 면에서든지 간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해보게 되면은 비스듬한 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면을 A1이라는 면적을 갖는 면, 또 A2라고 하는 이런 면적을 갖는 두 개의 면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둘러싸는 패곡선을 우리가 이제 C1이라고 하고, 자, 이제 A2 면을 둘러싸는 것을 C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A1 면적에 대한 그린 시오렘을 쓰게 되면은 이제 C1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 될 것이고, A2에 대한 것을 하면은 C2에 대한 것이 되겠죠. 자, 이 둘을 우리가 합해가지고 A1과 A2가 이제 같이 있는 이 유니언이 된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 시오렘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면적 적분은 뭐 그냥 하면 되겠는데, 이 패곡선 적분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C1이 돌아가고 C2가 돌아가는데 이 두 개의 선이, 패곡선이 만나는 요 경우에는 C1이 돌아가는 방향과 C2가 돌아가는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적분을 더해버리게 되면은 가운데 공유되는 부분은 캔슬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C1, C2를 이제 우리가 합한 경우에는 바로 이 전체 합한 면적의 둘레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이 패곡선이라는 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C1, C2 이제 유니온에 우리가 선적분을 한 경우가 되겠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면적도 A1, A2 이 유니온 한 것에 대한 이제 면적 적분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C1, C2를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가운데 공유되는 부분은 서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면이 한 평면 상에 있지 않고 곡면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시오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패곡선을 잡고 그게 둘러싸는 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면처럼 되어 있거나 뭐 곡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곡면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 곡면의 테두리를 우리가 d 시그마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 곡면에 대한 면적적분이 테두리 d 시그마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면적적분을 하게 될 때는 작은 면적 요소가 그 수직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제 벡터로 갖는 그런 면적 벡터에 대한 이 면적 적분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방식이 curl f를 n.ds, 아까 여기서 d 시그마라고 썼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면적 벡터로 내적을 취한 것을 이 곡면 시그마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그 둘레 d 시그마에 대한 선적분과 같아진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스톡스 시오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그린 시오렘의 또 다른 활용의 예로 2차원 다이버전스 시오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이 다이버전스 F의 면적 적분이 이제 그 F 벡터의 테두리의 노멀 방향의 그 벡터 이제 선적분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은 3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3차원에서 어떤 볼륨 V를 생각을 하고 그 볼륨 V를 둘러싸는 바운더리, 그 경우에는 이제 패곡면이 되겠습니다. 그 패곡면을 우리가 지금 이 노테이션에서는 이제 볼륨을 타워라고 쓰고 그 패곡면을 d 타워라고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다이버전스 F를 우리가 볼륨 타워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은 이것은 F라고 하는 것을,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면적 벡터 개념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패곡면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이제 단위 벡터로 갖는 그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벡터의 방향은 수직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죠.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텐데 이 바깥쪽을 우리가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바깥쪽의 벡터를 단위 벡터로 이제 해서 바깥쪽의 벡터를 면적 벡터로 잡았을 때 f 닷 이제 n 단위 벡터 ds 한 것을 이 바운더리 d 타워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 요렘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자, 이 안쪽에서 바깥쪽 이런 걸 구별을 하면서 단위 벡터를 이제 n 벡터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태공면이 되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가 하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이제 그것조차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긴 한데 쉽지 않은 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차원 다이버전스 요렘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차원에서 주사위 모양의 볼륨을 잡고 그 겉에 둘러싸는 폐곡면에 대한 적분을 이제 하도록 해보죠. 그래서 V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이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사위의 한쪽 모서리 끝점을 우리가 x, y, z라는 좌표를 가는다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 x축의 변의 길이를 dx, y쪽을 dy, z쪽을 dz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사위의 6면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이 적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윗면을 보게 되면은 윗면에 이 면적 벡터 n hat da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방향은 바깥쪽은 이제 z 방향이 되겠네요. z가 되고 그러고 이제 이 면적 da에 해당하는 것이 dx, dy라고 이제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면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벡터 v를 내적을 취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v라는 벡터는 이 x, y, 그 다음에 이 z가 들어갈 자리는 z 더하기 dz만큼 위로 이제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이런 벡터와 z 벡터의 이제 내적 부분이니까 vz로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x, y, z 더하기 dz 하고 dx, dy. 자, 이게 이제 윗면에 대한 이 면적 벡터를 곱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적분이 아니라 이제 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랫면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노멀 벡터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n 헥트 벡터가 이제 마이너스 z 헥트 벡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x, y, z는 그냥 z 더하기 dz가 아니라 z 지점이 되겠죠. dx, dy.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아래면을 했고, 같은 요령으로 우리가 왼쪽, 오른쪽, 또 앞과 뒤, 이 면을 해보게 되면은 이 좌우를 볼까요? 좌우를 보게 되면은 그 방향이 이제 y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vy의 x, 그리고 이제 y 더하기 dy, z 지점에서 vy의 x, y, z를 뺀, 자, 이런 것이 dx, dz가 곱해져 있는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vx의 x 더하기 dx, yz에서 이제 vx, xyz를 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dy, dz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dx, dy, dz가 아주 작다고 하고 이것을 이제 테일러 전개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써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vz, x, y, z 지점에서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z 더하기 dz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 vz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에다가 이제 dz를 곱한 이런 양이 되겠죠. 물론 그 다음 항들이 나올 텐데 그것은 이제 dz 제곱에 이 비례하는 항들이니까 아주 작아서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온 항은 이제 앞에서 이제 빼주는 것과 서로 캔슬이 되어 버릴 것이고 따라서 남는 것만 다 적어 보게 되면은 dvx, dx, vy, dy, dvz, dz 한 것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z가 나왔고 원래 있었던 dx, dy하고 이제 곱해지니까 최종적으로 dx, dy, dz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스 V 벡터의 볼륨 엘리먼트 d 타우라는 것을 곱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계산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작은 주사위에 대한 표면, 폐곡면에 대한 면적적분이 바로 이 볼륨 팩터라고 하는 d 타우에다가 다이버전스 V를 곱한 것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예리한 분, 여러분들 중에는 예리한 분은 x, y, z 또는 뭐 x, y, z 더하기 dz 잡는 것이 센터 지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요것을 이제 지금 쓴 거에서 x, y, z 더하기 dz를 쓰는 대신에 이 지점을 약간 달리 잡아야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식의 이 약간 옮겨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계산을 하면서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다 지금 여기서 말한 아까 테일러 전개를 할 때 처음 전개항이 나오는 이거보다가 더 하이어 오더라고 하는 뒷항들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dx, dy, dz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이버전스 V의 볼륨 폼을 곱하는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이제 유도한 주사위에 대해서 유도한 이 관계식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을 해가지고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뭐 여기서 F라고 써놨네요. 다이버전스 F라고 하는 것을 이 앞서서 볼 때 우리가 작은 이 주사위에 대한 폐곡면 적분, 즉 이 F NDA 된 것을 이 어떤 폐곡면에 대해서 잡았냐라면은 앞서 봤듯이 이제 주사위를 잡았는데요. 그 주사위의 이 바운더리 D 타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앞서서 여기서 이제 이 볼륨에 해당하는 dx, dy, dz 그 작은 볼륨 폼을 우리가 타워라고 불러드리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타워로 나눈 다음에 이 볼륨이 0으로 가는 리밋을 생각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은 이제 주사위가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이제 점근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작은 주사위에 대한 이 폐곡면에 대한 면적적분 그것을 그 주사위의 볼륨으로 나눠주는 그러면서 이제 리밋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F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은 주사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작은 주사위가 아니라 큰 주사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주사위가 아주 커지더라도 사실은 앞서서 이제 했던 그 공식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원리는 우리가 이 주사위를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깍두기를 썰듯이 이렇게 주사위를 한번 잘게 쪼개봅시다. 물론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게 편하죠. 제가 이제 8등분만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쪼개 나가면은 두부 못 썰듯이 얼마든지 작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에 대해서 각각 다이버전스 요렘을 한번 적용을 시켰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1번 주사위에 해당되는 다이버전스 V 벡터의 볼륨 적분이 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사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다이버전스 V에 대한 또 D 타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주사위에 대해서 우리가 폐곡면 적분으로 이제 바뀔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주사위에 대한 폐곡면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사위에 대한 폐곡면 적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 두 개 주사위가 서로 접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빗금친 면이 되겠는데요. 이 빗금친 면에 대해서 우리가 폐곡면 적분을 한다고 할 때는 1번에 대해서 할 때는 바깥쪽이 오른쪽을 향하고 2번에 대해서 할 때는 왼쪽을 향하게 돼가지고 이 폐곡면 적분이 서로 공유하는 면에 대해서는 캔슬이 되어버리는 상쇄화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는 것은 이 주사위를 합한 길쭉한 주사위의 표면에 대한 폐곡면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넓혀가게 되면은 이 깍두기처럼 쬐끄만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주사위가 되더라도 가우스 요렘이 이제 성립한다. 가우스 그렇죠. 다이버전스 요렘이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모양이 아무렇게나 이제 감자같이 생겼더라도 감자를 작게 썰어가지고 깍두기를 무로 만들던가요? 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무를 잘게 썰어가지고 깍두기를 만들고 각 깍두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가우스 요렘을 이제 성립을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큰 폐곡면에 대해서도 이제 다이버전스 요렘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다이버전스 요렘을 가우스 요렘이라고도 불렀네요. 같은 이름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벡터 함수의 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이 등장한 것이 앞서서 우리가 이제 스톡스 요렘이라고 해가지고 이 벡터 f를 선적분을 했을 때 어느 패곡선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을 했을 때 이것이 그 패곡선 C로 둘러싸인 그 면적을 우리가 이제 S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컬 F를 우리가 이 면적에 대해서 면적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취해 가지고 적분을 한 것과 같아진다. 이것이 이제 스톡스 요림이었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패곡면이 뭐 복잡하게 생겼더라도 이 패곡면을 둘러싸는 바운더리, 즉 C를 우리가 잡게 되면은 항상 이게 성립된다라는 말을 앞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정의하던 것 비슷하게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면을 주사위 면처럼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이 면을 예를 들어서 이 노멀 벡터 방향을 Z 방향을 잡자라고 했더라면은 지금 이 오른쪽 표현은 컬 F의 Z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Z에 해당하는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작은 면을 둘러싸는 패곡선에 대한 C 적분을 한다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컬 F에 우리가 이제 특정 벡터 방향, Z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Z라고 하면은 이 결과적으로 dx, dy 요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dx, dy라는 이제 면적이 있을 것이고 뭐 앞서서는 우리가 d 시그마라고 썼으니까 그냥 d 시그마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그마라고 하는 이 작은 면적, 뭐 d를 쓰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 것을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컬 dl 물론 여기 이제 쓰는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 윗면에 우리가 이 테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그마가 이제 0으로 가는 리밋을 취하게 되면은 이것도 앞서와 같이 우리가 컬 F라고 하는 것을 이 기하학적으로 정의하는 그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정의하기는 편한데 실제 계산하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퍼런셜 폼을 써가지고 임의의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라던가 컬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자, 그런 디퍼런셜 폼을 쓰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하학적으로 정의한 다이버전스나 컬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임의의 어떤 그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가면서 이 정의를 따라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일반 좌표계에서 컬이나 다이버전스 등 이런 표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 보아스 책 뒷부분에 챕터 10 정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